안녕하세요. 저는 점진적 학습 중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핵심 알고리즘인 확률적 경사학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융합보안학과 윤서연입니다. 오늘 발표는 총 5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점진적 학습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로지스틱 손실함수와 에포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최적화 전략을 거쳐 분류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AI 모델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준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조금씩 끊임없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로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겠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서버 용량을 위해 예전 데이터를 버리고 최근 데이터만 쓴다면 과거에 학습했던 중요한 특징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를 파국적 망각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학습 또는 온라인 학습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점진적 학습은 기존의 훈련된 모델을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수집되는 데이터만을 활용해 모델을 조금씩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훈련할 필요가 없어 자원 낭비를 막고 과거에 배운 중요한 패턴을 잊지 않으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 학습의 중요 핵심 알고리즘은 확률적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쪼개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확률적은 무작위로 샘플 한 개를 뽑는다는 뜻이고, 경사하강법은 산의 기울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찾아갈 때 매번 랜덤하게 방향을 하나씩 골라 조금씩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샘플을 하나씩 쓰는 확률적, 전체를 다 쓰는 배치, 그리고 그 중간인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실전에서는 미니 배치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훈련 세트 전체를 한 번 다 사용하는 과정을 에포크라고 하고, 에포크가 다 끝났는데도 산을 다 내려오지 못했다면 데이터를 다시 채워 다음 에포크를 이어가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사하강법의 올바른 방향으로 산을 내려가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흔히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정확도는 4개의 샘플 중 2개를 맞히면 0.5, 3개를 맞히면 0.75처럼 값이 뚝뚝 끊겨 나타납니다. 마치 거대한 계단과 같아서 미세하게 기울기를 조정해야 하는 경사하강법은 내비게이션 역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연속적으로 측정해주는 지표인 손실함수를 최적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손실함수는 매끄러운 산 등성이처럼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사를 따라 조금씩 하강하기 위한 완벽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측 확률을 통해 어떻게 손실을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출력하는데, 이를 활용해 정답인 타킷에 대한 손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킷이 1인 양성 클래스일 때 예측 확률이 0.9라면 정답에 가장 가까우므로 낮은 손실을 부여하고, 예측이 0.2라면 정답에서 멀기 때문에 높은 손실을 부여합니다. 즉, 예측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정답을 잘 맞힌 것으로 손실이 작아지는 원리고, 반대로 타깃이 0인 음성 클래스일 때는 예측값의 0을 그대로 곱할 경우 모든 계산값이 0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타깃을 1처럼 다루기 위해 1에서 예측 확률을 뺀 값을 대신 사용해서 손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구한 확률값들의 로그 함수를 적용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완벽한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탄생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수식을 보시면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 손실값을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양수로 만들기 위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력한 페널티입니다. 모델의 예측 확률이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즉 틀린 예측을 확신할수록 로그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페널티 덕분에 모델은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강하게 학습을 교정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배운 로지스틱 손실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깃이 1인 양성 클래스일 때 모델이 예측 확률을 0.9로 정확하게 예측하면 마이너스 로그 0.9가 되어 손실값은 아주 작아집니다. 반대로 타깃이 1인데 모델이 0.3으로 틀린 예측을 하면 손실값이 아주 높게 측정됩니다. 다음으로 타깃은 0인 음성 클래스일 때 1 빼기 예측 확률을 적용합니다. 모델이 0.2로 예측을 하여 정확히 맞힌 경우에는 씩을 거치면 손실이 작아지지만 반대로 0.8이라는 높은 확률로 틀린 예측을 해버리면 최종 손실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아주 큰 양수가 됩니다. 이처럼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엄청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학습을 유도합니다. 정리하자면 옆에 이제 그림과 같이 양성 클래스일 때 손실은 마이너스 로그로 계산하고 확률이 1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은 아주 큰 양수가 되는 표로 나타나집니다. 음성 클래스일 때 손실은 마이너스 로그로 계산되고 이 예측 확률이 0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은 아주 큰 양수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포크 횟수에 따른 모델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모델은 에포크, 즉 훈련 반복 횟수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게 되는데요. 먼저 에포크 횟수가 너무 적으면 모델이 훈련 세트를 덜 학습하게 되는데 이를 과소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산을 다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것과 같아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에포크 횟수가 너무 많으면 모델이 훈련 세트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학습되는 과대적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훈련 세트 점수는 매우 높지만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세트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횟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전 모델 최적화 전략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에포크가 너무 적으면 과소적합이, 너무 많으면 과대적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실전 전략이 바로 조기 종료인데요. 과대적합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을 미리 멈추는 기법입니다. 사이클럿의 SG 클래스 파이라는 기법인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적절한 맥스 아이터 값을 지정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횟수를 100회와 같이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대적합을 막고 안정적이며 성능이 뛰어난 최종 분류 모델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클럿을 통해 확률적 경사 하강법 기반의 분류 모델을 직접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5단계 실습 단계를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생성 데이터를 준비하고 특성값의 스케일이 달라 생기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SJD 클래시파이를 불러와 로스 콤마 로그로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지정하고 초기 반복 횟수를 10회로 설정해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 이어서 학습하는 파셜핏 메서드를 통해서 에포크가 쌓일수록 정확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4단계에서는 300번 동안 에포크를 누적 실행하며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의 변화를 기록해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의 경계인 최적의 반복 횟수, 즉 약 100회의 지점을 찾아냅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최적의 에포크 횟수인 맥스 아이터를 설정하고 자동 조기 종료를 막아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모두에서 높은 정확도를 내는 최종 분류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